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우정승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만에 안성에 최근에 또 빅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동안 안성은 무슨 개발 이슈니 핫 이슈니 제2경부고속도로가 생기니 어디가 개발되니 이런 이슈로 나왔지만 올해 들어서 물론 이슈이긴 하지만 큰 이슈가 생겼습니다. 5월 달에 동신 일대에 안성시 보기면 동신 일대 산단 48만 평 들어온다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는 안성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나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이슈화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은 손님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간략하게 기사된 것을 토대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삼성, 안성에 들어올 것인가? 삼성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투자는 길 따라 돈줄 흐른다. 삼성 따라 돈줄 흐른다 할 정도로 삼성 보면은 조금 뭐라 할까요? 부동산 측면에서도 보면 그렇고 조금 흥분될 수도 있죠. 설레일 수도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지난달 6월 2일이죠. 한국경제난 신문입니다. 청와대 4대 그룹 총수 초빙을 했어요. 경영 간담회를 했는데 삼성 부회장이 제2평택 공장을 짓겠다 언급을 했어요. 100조 정도 좀 들여서. 그러면은 이 얘기가 왜 나왔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중국에 있는 공장들은 리스크가 많고 미국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 고비용 등 가행 투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이런 판단이 나왔다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자, 요건 뒤에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에 투자를 해서 제2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먼저 지난달 2일 4대 그룹 총수하고 4대 그룹 하면은 뻔하죠. 삼성, SK, 현대, LG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삼성 부회장이 제2평택 공장 부지는 국내에서 찾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추가로 지으려고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자리를 뺏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은 제2평택 공장 부지는 국내에서 찾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봐요. 부회장이 얘기했으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죠. 일자리 창출이. 그래서 그 중에서 평택 제2공장 후보지에 떠오른 것이 추론이 안성하고 평택이 떠오르다.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K반도체 벨트 전략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발표가 세간에 해제가 됐습니다. 자, 원래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 이어서 제2공장이 추가로 평택에 지을 것이냐? 결론적으로 안성에 들어올 것이냐? 평택에 들어온다면은 평택 기존 공장 맞은편에 약 48만 평 산업단지 예정지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이미 여기에다 삼성전자가 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전망가 아니면 그 자리에는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이 입주하는 전망이 엇갈리는데 평택과는 달리 안성은 평택하고 거리도 가깝고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이 있어서 안성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내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일 큰 것은 중국의 리스크죠. 중국에서 왜 중국의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들어갔냐? 중국의 큰손 자기네들의 납품업체 고객들이 중국에 있죠. 그러니까 고객들 때문에 물론 인건비 이런 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이요 어떠냐 그러면요 중국은 잘 아시지만은 지금 미중 패권 관계 때문에요 중국의 나라는 무서운 나라예요. 우리 과거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이 롯데 물품 불매운동 벌인 거 보세요. 약탈해가고 난리가 났죠. 엄청난 손해가 났어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요. 이 중국 사람들은요 반항 감정이 생기면은 무지무지하게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아직도 기술 유출 문제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요 중국은 저 자본주의에서 태동된 나라가 아니고요 공산주의에서 태동된 나라입니다. 사회주의로 전환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기본 이념이 틀립니다. 북한하고 똑같은 그런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정치적으로 뭐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보는 시각이 그래서 중국에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들어간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기존의 그 미국 여기 밑에 그림에 보시면은 사진에 보시면 미국 그 텍사스 오스틴 22만 평 공장이 가동 중인데 여기 추가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짓겠다고 했어요. 미국에서의 파운드리 공장을 신축하기도 했는데 삼성 측에서는 화성이나 평택 쪽만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현재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있더라도 현재는 가행 투자라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론 뭐 미국의 또 한 예로는 그 미국의 그 텍사스 주 오스틴 지역에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한 달 동안 공장이 멈췄대요. 그래서 한 분기에 3, 4천억 손해가 났답니다. 이런 그 천재지변이라는 리스크도 있고요, 미국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은 국가 리스크, 미국은 가행 투자, 천재지변 등 고비용 이런 문제 때문에 국내 일자리 창출하고 더불어서 국내는 반도체 기반이 다져져 있잖아요. 지금 공장들이 많고 기본 여건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만 잘만 하면은 얼마든지 국내로 유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부의 밉상을 보면 막말로 해외로 가버리죠. 자,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달 13일에 발표를 했는데 결국 반도체 하면 삼성 반도체하고 SK 반도체를 드는데 자, 여기 부분을 보시면은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 판교에서 출발해서 하성, 기형, 평택, 천안, 온양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판교는 이제 주로 그 설계만 하고 판매하는 팹리스라는 데고요. 팹리스. 그 다음에 삼성 반도체 모체는 기형입니다. 기형. 83년도인가 오픈을 해갖고 이게 43만 평. 하성 공장이 48만 평이에요. 삼성 아시다시피 여기가 삼성 반도체 모체죠. 그 다음에 평택은 이제 2017년도부터 가동을 했죠. 86만 평, 부지 면적으로는 120만 평이고 여기도 생산 공장이고 천안하고 온양은 검사 라인 패키징 해가지고 온양 쪽이 뭐 13만 평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SK 반도체를 보면 뭐 이천하고 용인은 생산 쪽이고 계산 쪽이 아마 청주 쪽하고 이쪽이 아마 검사 라인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계획을 짤 때 SK하고 삼성반도체에 협의를 해서 5년간 510조 원 투자를 하겠다 해는 반도체 구축망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커지는 거에도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자, 참고로 삼성반도체 우리가 반도체 선두주자 삼성반도체를 보면은 자, 기형 사업장이 83년도 가동했는데 43만 평, 하성 사업장이 2000년도 가동했는데 48만 평.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평택 사업장이 86만 평. 그 다음에 온양 사업장이 13만 평. 해외를 볼까요?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공장이 생산한 22만 평이에요. 미국에 또 추가로 짓겠다 이거죠. 그 부분 계획은 했는데 고비용 여러 가지 가행 투자 때문에 못 들어간 거. 그 밑에는 중국이 제일 커요. 반도체 공장은 해외에서는 생산 라인이 시안이 42만 평, 텐진이 2만 평, 수주가 3만 평 검사 라인이긴 한데 총 47만 평입니다. 여기는 서두에서 말씀드릴 대로 중국에는 국가적인 리스크가 크고 미국에는 고비용에다가 천재지변 등 여러 가지 그 가행 투자 부분이 있어서 추가 공장을 짓는 거를 지금 부담스러워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국내에 짓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평택의 공장을 먼저 볼까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총 이게 300만 평이고 이게 삼성전자가 120만 평입니다. 지원시설 빼면 실제 가동 공장 면적은 86만 평인가 7만 평이고요. 이 고덕국제신도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노무현 때 지정을 했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국가 신도시 동탄하고 2006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지금 이런 국가 신도시는 없습니다. 지정이 안 됩니다. 현재는 다 택지 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공영 개발로 도시 개발 사업으로 하지, 이렇게 그 주택난 때문에 국가 신도시급으로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요. 현재는 그때 만들어진 이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생산되는 게 삼성 반도체 공장을 보면 평택에 1공장 가동 중, 2공장 가동 중, 3공장 내년에 가동 예정, 4, 5, 6공장 앞으로 또 계속 가동될 겁니다. 그래서 1기에서 6기까지 여기 나와 있네요. P1에서 P6, 1라인에서 6라인까지인데 현재 2라인까지는 가동 중에 있다. 그래서 3라인은 내년에 가동 예정이고, 그 다음에 4에서 6라인은 이제 미정인데 현재 평택시에다가 공업용수를 확보 요청해 놓은 상태다. 반도체 공장 건설은 공업용수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번 보시면은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에 이어서 제2반도체 공장을 어디에 지을 것이냐, 평택이냐 안성이냐,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제일 첫 번째 유력선이 기존 평택 공장 바로 맞은편에 방충리에 여기 48만 평 부지 선정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것이 삼성전자 그 제2반도체 공장이냐 아니면 협력사가 들어올 것이냐, 협력사가 들어온다고 보는 것이 또 한 유력하게 또 떠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면은 결국 안성이라는 점. 안성은 들어올 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땅 사놓은 데가 보기면 남평리 36만 평입니다. 여기 바우덕이 IC고요. 고3 저수지인데 바우덕이 IC로부터 한 5km 될 겁니다. 휴게소 제2경부고속도로.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생명이 36만 평, 등기부상 36만 평입니다. 여기에 99년도 사가지고 한때 낙골공원 조성으로 허가를 했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청소년 수련시설로 현재는 변경 고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매입을 해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에 말이 많았어요. 뭐 에버랜드가 들어온다. 에버랜드이 참고로요, 리조트가 40만 평, 놀이시설이 35만 75만 평입니다. 여기 들어오기가 부족하겠죠. 물론 산을 깎아서 사서 뭐 돈이 없어요 뭐 하려면 들어오겠지만은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것은 적어도요 100만 평이 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반 평택이나 저쪽 공장을 보면은요. 그래서 굳이 제가 한번 따져보면 평택은 평택 삼성공장 제1반도체 공장 맞은편, 안성에 들어온다고 할 때 어딜 것이냐, 이 재미있게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이건 재미로 봐주세요. 이거는 뭐 기정된 건 아니니까. 자, 안성에 못 들어올 이유는 없죠. 평택과 거리 20km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안성에 평택 제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제2경부가 공사 중에 있죠. IC가 안성에 4군데입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동안성 쪽에서 봤을 때는 3군데가 가장 가깝죠. 그 다음에 철도가 이천 부발선 수도권 내륙선이 지나가고 있죠. 철도 2개, 고속도로 2개, 그 위에 38국도, 34국도, 그 위에 국지도 절비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공업용수. 안성에 건강호수나 마든호수에 널널합니다. 여기 46만 평, 여기 뭐 한 20만 평 넘을 거예요. 마든호수도. 이것이 과거에 농사를 짓게 농업용수를 썼지만 지금 농업용수로는 이제 농사를 많이 안 지으니까 어떤 사용하기가 그렇죠. 이걸 산업용수로 바꿔야죠. 자, 안성에 얼마 전에 발표한 보국에 산단 48만 평 들어왔죠. 발표했죠. 자, 여기가 한 전체가 100만 평 되고 이쪽이 한 100만 평 됩니다. 절대 농지가. 그 다음에 SK 배우단 산단 18만 평, 이거는 뭐 산업심의 통과했고요. 안성의 제5산당 21만 평, 그 전에 중소기업 중앙에서 추진하던 거를 또 추가로 이어받아서 발표했죠. 한다고. 자, 그러면은 안성에 들어올 자리는요, 안성맞춤 IC를 중심으로 그 위쪽이 한 30만 평, 절대농지 이쪽이 한 100만 평 되는데 보국에 산단 한 48만 평, 50만 평 들어오면은 남은 거는 이쪽이 한 70만 평, 위에가 한 30만 평, 다 합쳐서 한 100만 평 되는데 보국에 산단 50만 평 빼면은 이쪽이 한 20만 평밖에 없어요. 여기에 큰 공장이 들어오기 어렵죠. 여기에 어렵고, 물론 보국에 산단까지 인수하면은 70만 평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삼성은
통상 제가 보면 규모 면에서는 뭐 한 100만 평 정도 넘어가야 돼요. 생산 라인은. 검사 라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은 바라동, 현수동, 계산리가 있는 이 부분이 제가 대략 계산한 게 100만 평이 넘어요. 여기가. 그 다음에 그러거나 서운면에 있는 이쪽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절대 농지가 120만 평 돼요. 자, 여기 안성맞춤 아시 앞에 법상 국토계획법상 생산녹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 하위부분 농지법상은 농업진흥구역이에요. 옛날 말로 절대 농지입니다. 여기 개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반인 투자자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건 다 공영개발이나 기간개발이나 집객시설이 들어오겠죠. 크게 지자체에서 유치하는 그 여건으로 봐서는 이쪽이거나 이쪽이 뭔가 집객시설이 크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안성에 집객시설이 없어요. 유일하게 들어온 게 뭐 저기 저 공도 쪽에 스타필드라가 6만 평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엄격히 따지면요 평택시하고 경계선에 들어와 있어요. 진사리에. 그거는 평택 수요를 보고 들어온 거지 공도 수요만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성에 크게 뭔가 집객시설이 뭐 굳이 반도체 공장이나 아니더라도 주상복합이나 뭐가 들어올 자리입니다. 이런 데는 크게 들어올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반도체 제2공장이 어디에 들어올 것인가를 재미로 한번 판단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간략하게나마 해소시켜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만큼 안성이 핫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는 더욱더 새로운 안성의 이슈를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